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판도라 녹화를 마치니 이 새벽 1시간 넘었고 돌아오니 토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이 길거리를 보니 정말 한산하더군요. 오래전에 대학에서 강의할 때 제자가 얼마 전에 늦은 결혼식에 주례를 부탁을 했는데 어제 다시 연락이 와서 식을 좀 늦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이 우한폐렴 때문에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급속하게 확산하는 우한폐렴이 우리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는 이제 이 정권의 끝이 보인다는 신호가 읽혔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인 34%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작년 9월과 10월에도 민주당 지지도는 30% 후반대에 머물렀는데 이번 조사에선 2주 전보다 무려 5% 이상 추락했습니다. 한국당은 여전히 21%로서 2주 전 22%와 대도소이하죠. 지지도가 확산되지 않습니다. 그 바람에 무당층이 33%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민주당의 오만이 싫어서 마음이 떠난 사람들이 아직 한국당에는 눈길을 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문 대통령 국정의 긍정평가 역시 추락해서 41%를 기록한 반면에 부정평가는 2주 전보다 4%가 올라 50%를 기록했습니다. 때이르게 이 정권의 끝이 보이는 것입니다. 부정평가 수치는 2주 전보다 무려 7%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긍정평가, 부정평가 수치는 작년 10월 4주차 때 조사 때와 똑같더군요. 그때와 다른 게 있다면 이번 하락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권력의 오만이 원인이니까 말입니다.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은 샤이 보수를 감안하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갭은 제 생각으로는요 아마도 10%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도 역시 거의 비슷하거나 한국당이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응답층에 한 60% 이상이 문 대통령에게 투표를 한 사람들이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갤럽에 의하면 문 대통령 지지도는 20, 30대 진보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실직자가 가장 많은 40대가 문 대통령의 국정을 긍정평가하는 게 이번에도 눈에 띄는군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30대, 40대 이 두 세대는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한 애정을 왜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 민생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30, 40대가 먼저 문 대통령에게 반대해야죠. 이 경제 문제는요. 문 대통령 부정평가의 거의 압도적인 이유입니다. 25% 가까이 되죠. 그 외에 인사 문제와 이 정부의 친북 성향이 부정평가의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우한폐렴도 부정평가의 한 원인으로 분석이 됐더군요. 언론은 여성 진보청 그리고 2030에서 국정 긍정평가가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민주당에 영입됐던 이베이 출신 청년 있죠. 그 청년이 밑으로 영입 취소가 된 데 원인을 찾더군요. 그래서 그것뿐일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33%에 이르는 무당층의 정권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무당층의 국정 긍정평가는 불과 23%인데 비해서 부정평가는 무려 58%입니다. 아마 실제로는 더 높겠죠. 바로 이 무당층을 투표장에 유인하는 정책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한국당은 희망이 없습니다. 정치에 냉소하면서 정권의 비판적인 무당층과 그리고 숨어있는 샤이 보수, 자기가 보수인 것을 밝히지 못하는 이 샤이 보수층을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발상의 대전환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자, 우한폐렴 얘기 좀 하죠. 우한폐렴이 모든 것을 삼키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 1위부터 10위까지 우한폐렴이 전부 다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중국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확진자만 1만 명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31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9,692명, 사망자가 213명입니다. 우리 사회도 우한 폐렴이 이제 화두 중에 화두입니다. 사람들은 가급적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하죠. 만나도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는 마스크를 한 사람들이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많은 형편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그리고 이제 우한 폐렴은 전 세계적 공포로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2차 감염 환자가 나오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을 금지하는 최고 수준의 여행 경보를 발동했습니다. 이게 4단계인데요. 가급적 중국 전역에 여행을 하지 마라. 이런 권고입니다. 영국과 이탈리아에서도 처음으로 확진 환자가 나왔더군요. 우리도 확진 환자가 늘었습니다. 벌써 11명째입니다. 2차 감염자가 나온 지 하루 만에 3차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 3차 감염자는 3번 확진자에게서 전염된 6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문제는 우한에서 귀국한 6,430명에 대해 아직도 전수조사 중이라는 사실이죠. 제발 그분들이 더 이상 확진자가 안 나왔으면 합니다. 우한 철수도 진행 중입니다. 어제 새벽 1차로 우한에서 김포공항으로 우리 재외국민을 수송한 데 이어서 31일 밤에 우한공항에서 2차로 우리 재외국민을 수송합니다. 캄캄한 우한에 공항 밑에 활주로에 등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귀국을 신청한 720명 중에서 남아있는 350명 정도가 잠시 뒤에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1차 수송 때는 비행기 탑승 전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15분 그리고 도착해서 3분 체온이 37.3도를 넘어서 격리된 분들이 이렇게 18명이나 됐습니다. 그만큼 우한 폐렴은 확산이 빠르죠. 일본도 31일 벌써 세 번째 수송기로 149명을 수송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인도, 스리랑카 모두 전 세계를 동원해서 자국민 수송에 바쁩니다. 문자 그대로 우한 엑소더스, 우한 대탈출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으로 가는 교통편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북경과 모스크바 라인을 빼고는 전부 다 취소했더군요. 아프리카 나라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기 위해 모든 여행 노선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총력전이죠. 그 바람에 중국은 지금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세계 경제는 작년 가을경부터 휘청거렸습니다. 미중 무역 1차 합의를 해서 조금 진정되고 그 여파가 지금 조금 남아있는데 이번에 우한뿐 아니라 중국 전 지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지역으로 되면서 중국과의 세계 무역, 이 교역이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지대합니다. 중국에 생산 기지가 있는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중간재와 부품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에 미칠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우한 폐렴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금요일에도 오전장은 그럭저럭 버티다가 국내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이 뉴스가 터지면서 다시 폭락했죠. 월요일이 또 문제입니다. 춘제로 휴장이었던 중국 시장이 문을 여는 월요일엔 혹시 모를 3차 폭락이 있을까봐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어쨌든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이 전염병이 모든 것을 삼키고 있는 중입니다. 금융시장이 무너지면 또 실물 경제가 더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제발 경제는 좀 살았으면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요, 무너진 경제나 권력의 오만방자한 아니라 오직 우한 폐렴에 지금 쏠려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들이 줄줄이 기소되면서 위기에 내몰렸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역설적이게도 우한 폐렴이 구명줄이 된 셈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우한 폐렴이 이렇게 전 세계에 공포를 주는데 미국은 우한 폐렴보다도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더군요. 독감이 기승을 부려서 미국 내에서만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30일 CNN 방송 보도로는 미국 내 1,500만 명이 독감에 걸렸고 사망자만 8,2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조금 쇼킹한 뉴스죠. 그런데 독감 사망자는 사실 나이가 많이 든 허약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인식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사실 해마다 독감으로 죽는 사람은 또 상상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유행하는 독감은 30대 건장한 남성도 합병증으로 중환자실에 간다고 하니 이래저래 지구촌은 지금 바이러스와 대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독감은 예방접종으로 전염을 피할 수 있다고 하니 우한폐렴처럼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뉴스 보죠. 통합신당이 31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참석했죠. 그런데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새 보수당은 신당 합류에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새 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신당을 만든 이현주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사진을 보니 많은 제야 인사들이 보이더군요. 한 500개 단체가 모였다고 합니다. 이와 달리 안철수 전 의원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동형 비례제가 있으니 의석 확보에 자신감이 생긴 것이겠죠.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 세력도 오늘 백범기념관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자유통일당을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공화당도 지금 열심히 분열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 뭉칠 사람은 뭉치고 흩어질 사람은 흩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보수는요, 갈래갈래 찍혀서 이번 총선을 치르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MBN에서 판도라를 놓고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너무 크다. 경제도 무너지고 권력의 전횡도 도를 넘었다. 권력의 중간평가인 이번 선거에서 정상적인 선거라면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없다. 다만 한 가지, 보수가 분열해서 자멸을 한다면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수의 분열을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제 밥그릇 제가 챙겨 먹겠다는데요. 게다가 친박 비박은 아직도 앙금이 남아서요. 상대당보다도 같은 당내 반대편을 더 미워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말입니다. 속으로는 서로 칼을 찌르고 있죠. 상황이 이런데도 총선에서 한국당이 압승할 거라 자신한다면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 기인한 겁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기 전에 숨겨진 뉴스 하나만 말씀드리죠. 요즘 정경심 재판도 관심거리죠. 오늘 또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재판도 관심이 갑니다. 원래는 어제 재판에서 파기환송심을 마무리하면 어쩌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3.1절 사면이 가능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판례가 새로 나왔는데 그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급자에게 단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이 안 된다는 대부분 판례가 나오면서 박 전 대통령 관련 혐의도 다시 심리해 봐야 한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죄도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월 달에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박 전 대통령 3.1절 사면은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한폐렴이 빨리 사라졌으면 합니다. 내일 뵙죠. 봄은 곧 옵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